전산동 동아선입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 공부하고 질문용으로 써놓는 단어 추가로 설명합니다. 자, 이제 내각 책임제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제랑 반대되는 게 내각 책임제예요. 대통령제랑. 그러면 내각 책임제는 뭐냐? 이게 의원 내각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내각이 뭐예요? 장관들이 책임을 져요. 자, 그럼 무슨 차이냐? 대통령제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따로 뽑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국민투표에서 뽑고 요거도 국회의원 선거로 따로 뽑습니다. 대통령제. 그럼 서로 견제가 되겠죠. 근데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여기서 다수당이 많은 당이 요 다수당인 여기에 대표 국회의원이 총리가 됩니다. 이 총리가 돼서 내각을 구성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뭐도 될 수 있어요? 장관들이 됩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 뭐라고요? 의원 내각제예요. 그럼 이게 의원 내각제를 되면 내각이 책임을 집니다. 내각 책임제입니다. 근데 이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죠. 대통령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원과 하원이 있어요. 그러면 상원의원과 하원이 있어요. 그럼 하원의원은 그 주에서 대표들 뽑자. 뭐 상원의원이 주의 대표면 하원의원은 인구 비율로 또 뽑죠. 영국 같은 이런 의원 내각제인데도 영국 같은 거는 왕이 있죠. 그 다음에 총리가 있으면서 여기 옛날부터 귀족인 사람들 상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또 국회에 조성하는 하원. 상원, 하원 이런 걸 양원제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양원제. 자, 양원제는 이렇게 국회가 상원, 하원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의원 내각제는 있는 이렇게 상원, 하원 하는 양원제가 되는 영국 같은 경우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의원 내각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서 양당제면서 이게 상원과 하원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죠. 그럼 단원제라고 그래요. 됐어요? 그런데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상관없이 양원제, 단원제를 그 나라의 역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양원제를 하려고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실제 실행은 못했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양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실천은 안 됐다고. 옛날에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양반들, 귀족들 중심으로 해서 상원 만들고 평민들 중심으로 하원 만들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실천은 안 되고 단원제로 됐어요. 그럼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단원제, 양원제가 되는 건 아니고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 내각제도 있고 양원제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단원제가 있고. 됐어요? 자, 신익희, 뭐, 국회의원, 이렇게 되고, 조봉암은 사람들이 뭐 공산주의자로 알고 있고, 이승만 있죠,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비서면서 그 정권, 2인자 역할을 한 사람이 이기붕이고, 거의 아들처럼. 됐어요? 그 당시에 있던 좌익 계열이 조봉암이고, 그 다음에 윤보선은 이제, 임시로 이제 대통령 이름에도 들어가죠? 윤보성은 이 뒤에 여기서 이제 부계가 된 다음에 여기서 잠시 대통령 했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나머지는 인터넷에 좀 더 찾아보셔야 되고. 됐어요? 자, 공화국이란 것은 이게 시험에도 나왔는데 황제가 없는 게, 임금이 없는 게 공화국이에요. 뭐라고요? 임금, 황제가 없는 걸 공화국이에요. 그래서 국민이 주인이라 그래서 민주공화국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공화국의 개념 자체는 임금, 황제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황제가 없으면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민주공화국이에요,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헌법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이 바뀌면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응? 그러니까 헌법을 굉장히 많이 고쳤을 때 공화국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헌법의 시스템 자체가. 됐어요? 각각의 특징은 또 찾아봐야 되고. OECD는 이렇게 뭐 선진국 모임인가? 이 약자가 뭔지만 한번 확인해도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요? 영어로? OECD, 아니 이거 OECD 뜻 통계 자살률 뭐 있나요? OECD 회원국,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네. 그러면 O는 뭐야? 협력, 오거나이제이션. 경제, 여기 밑에 있어. 협력 발전. 그러게. 오거나이제이션. 이거 뭐야? 조직? 네, 조직. 경제를 위한 조직. 그죠? 발전을 협력하는. 됐어요? 근데 이제 OECD가 발전된 그 회원국들이 있겠죠. 됐나요? OECD 됐었어요? 네. 자, OECD 뭐라고요? 경제 조직. 이거 뭐라고요? 이거 발전과 이거 협력. 기업 활동을 하는데 이제 규칙과 제한이 있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걸 부드럽게, 완곡하게, 완만하게 변화시킨다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이완시킨다. 근육이 이완시키면 부드럽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 뜻 물어본 거죠. 요먼니 제트는 평민 계층을 젠틀이라고 하는데, 젠틀이 뭐라고요? 평민 계층. 요먼니는 많이 먹고 젠틀이는 그건데 신계급. 중소지주를 요먼니. 그죠? 뭐라고요? 농촌과 자영업과 중소지주들인 요먼니. 이렇게 중상주의가 발전하면서 농촌, 자영업과 중소지주들, 이 사람들 젠틀이라고도 했는데, 젠틀이. 토지 소유층, 젠틀맨 계층, 향신. 됐어요? 이거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네. 그죠? 그러면 젠틀이하고 요먼니. 그죠? 그러면 영국 사회에 주목할 사실을 젠틀이 현저하게 상승했다. 됐어요? 자영농과 귀족 사이에서 존재하는 중상계급이네. 그러면 귀족이 있고 젠틀이가 있고 요먼니가 있겠네. 됐나요? 자, 이건 뭐예요?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호국병의 지위에 올랐다. 이렇게. 국가를 보호하는 경은 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부,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국가의 아버지 뭐 이렇게. 이해되세요? 공화정이 뭐라고요? 황제가 없다. 공화정 쳐봐요. 그런 정치체계예요. 세습군주나 선거로 뽑은 곤주 외에 개인이나 집단이 통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주가 없다고. 이해됐어요? 공화정? 에? 군주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표자를 뭘로 뽑아요? 군주제에 상대하는 개념이니까 국민이 투표로 선출해요. 일반인 중에서 합의를 하든지. 자, 공화정 이거 봐요. 군주가 없을 때 함께공 화합할 정치정. 함께공 화합할 정치. 군주가 없다. 됐어요? 자, 원래 집에서 하는 수공업은 간의 수공업. 집 안에서. 공장 안에서 크게 공장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간의 수공업 다음에 공장제 수공업이 되겠죠. 공장으로. 손으로. 근데 공장에서 기계를 도입하면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겠죠. 됐어요? 모직물과 면직물은, 이 면은 식물이고, 그러니까 모는 동물 털 있잖아요. 동물 털로 짠 직물이 모직물. 이해되세요? 목화솜으로 짠 면으로 짜는 직물은 뭔직물? 직조하는 짠 물건, 천. 됐어요? 자, 이런 전체적인 이런 흐름은 뭔가 어떤 틀을 처음에 잡았다는 고전파예요. 뭐라고요? 고전파. 고전파는 뭘 잡았다? 틀, 형식, 기본적인 이론, 바탕,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고전주의, 고전파, 음악의 아버지, 그럼 고전파일 가능성이 크죠? 바이올린의 아버지. 이렇게 고전파로 틀 형식을 잡았더니 너무 틀과 형식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 고전파가 틀과 형식에 너무 멍들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이성적이겠죠, 논리적이겠죠.
이성 논리를 좀 번어서 감성적이고 싶어. 그냥 다양한 내용을 하고 싶어. 이해되세요? 그럼 내용과 감각으로 하고 싶어. 논리가 아니라 센스 있게. 이러면 이거를 뭐라고요? 고전주의 반대를 낭만주의라. 그럼 낭만은 뭐냐? 사실주의가 아닌 이렇게도 하거든요. 고전파 반동이 낭만파예요. 반동. 고전파에 더 발전해서. 그러면 여기 낭만주의 음악은 뭐라고요? 다다다다다가 아름답게 하면서 막 변화주고 막 그러겠죠. 고전주의는 틀 딱 짜가지고 그 안에서 딱 하겠죠. 이해했어요? 고전파 반대가 이제 반동을 해서 낭만주의가 나왔어요. 시대가. 그러면 이거는 고전파는 천재의 시대겠죠. 뭔가의 최초의 규정을 만들고 막 그러니까. 천재들인데 이 천재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 천재가 나타났죠. 여기서. 이해되세요? 음악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이런 흐름으로 가요. 고전파 됐고 낭만파 됐죠. 이제 고전 낭만주의로 쓰다 보니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그냥 사실적으로 좀 그려. 있는 대로 좀 해. 그러면 사실주의로 가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고전 반동은 뭐라고? 낭만. 낭만 반동은 뭐라고? 사실. 그러면 이건 이성이고 이건 감성이면 또 이건 다 뭘로 갔어요? 사실이니까. 이성으로 갔어요. 이성으로. 이건 내용인데 감성인데 요거는 뭐라고? 너무 주관적으로 하지 말고 좀 뭐 어떻게 하자고요? 좀 객관적으로 좀 하자고. 근데 이 사실주의가 빵 하고 깨지는 사건이 발생해요. 왜? 사실적으로 그대로 그리려고 했더니 사진기가 발명돼서 사진 찰칵 찍어버려요. 또 녹음기가 발명돼서 뭐라고요? 음악 그대로 틀어줘요. 이해됐어요? 이런 과학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사실주의가 깨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주의가 깨졌어.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될까? 야, 빛이 사과가 빨간색이야? 난 보라색으로 보이는데. 보라색으로. 하늘이 파란색으로 보여? 아니, 난 뚱뚱뚱뚱하면 별로 보이는데. 그럼 뭐가 나와요? 인상파가 나와요. 빛의 인상. 내가 느낀 인상대로. 이건 객관주의죠. 이건 주관주의죠. 이건 객관주의죠. 그 다음 뭐 나왔다고요? 주관적인 내 인상대로. 인상주의. 그 인상을 다 이렇게 더더더더 해봤더니 여기 귀가 있고 여기가 있고 바뀌어서 추상주의. 인상파, 추상파. 야수처럼 이글이글 하면서 막 꿈틀꿈틀 그리면 야수파. 아니 입체적으로 그리다 보자. 입체파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나 이런 거 다 보여. 너무 복잡해. 그냥 자연적으로 그릴래. 자연 있는 대로. 그래서 자연주의.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뭐 그림만 그리냐. 그냥 크게 땅도 만들어보고 시설도 엄청나게 하니까 막 이렇게 대지미술 땅으로 크게 해갖고 대지도 하고 막 설치미술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가지고 막 큰 게 해가지고 막 그 집을 갖다가 괴물처럼 뭐 화장실처럼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설치미술 막 뭐 때려부시기도 하고 막 전위예술 뭐 이런 게 뭐라고 현대예술. 이해됐어요? 이런 흐름으로 전체의 흐름 예술사의 흐름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다 됐나요? 네. 자, 다음은 이제 적극적인 반대가 소극적이에요. 그러면 소극적 권리는 뭐냐? 권리 중에 자유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영주가 너무 셌어. 근데요 제일 처음에 이 왕한테 삼부회가 했을 때 왕아 권리청원, 권리장전, 대헌장 이런 걸 주면서 왕아 네 맘대로 좀 하지 말고 세금 여기 좀 써있는 대로 좀 해줘. 써있는 대로 좀 해줘. 이게 뭐라고요? 대헌장, 권리청원, 권리장전 이런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서양으로 치면 헌법이에요. 여기 써있는 거 써있는 거 이게 써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왕아 우리 자유롭게 이동 좀 할게.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써준 거예요. 우리 재산 한꺼번에 하지 말고 재산 거둘 때는 좀 세금 좀 정하고 좀 하죠. 정해진 것 좀 이런 식으로 써서 줬어요. 조항을. 그 조항 안에서 조항을 딱 열거했어요. 우리는 뭐가 있다. 포괄적으로 우리는 평등하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모든 게 자유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요거는 우리 자유 가질게. 이게 뭐라고요? 소극적이다. 이해되세요?
근데 살 거는 야 우리 좀 줘. 먹고 살게. 우리 굶어 죽잖아. 먹고 사는 거 좀 줘. 그러지. 이건 적극적이에요. 자유권은 소극적인데 살 거는 적극적이에요. 됐어요? 이제 열거벌인데 성별 뭐를 가지고 뭐라고요? 차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있죠.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열거했어요. 이거 왜 했냐고? 이거 성별에 따라 차별하니까 추가, 나이에 따라 차별하니까, 인종에 따라 차별하니까 이렇게 추가로 계속 추가되는 이게 열거적 권리, 나열한 거. 근데 야 엄청났지요. 이 평등권이라는 거를 우리는 평등한 존재야 하고 선언해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포괄적 규정이죠. 됐어요? 근데 이제 절대적 권리는 뭐냐? 생명권 이런 거 절대적 권리 아니에요. 생명권하고 재산권하고 부딪 충돌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이런 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서 자동차가 나오니까 옆에 있는 가게 거를 부셔버렸어 내가. 그럼 나 처벌받아요? 긴급피난으로. 왜? 생명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는 생명권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충돌해서 재산을 손괴했어도 죄가 안 된다. 이런 게 긴급피난. 그죠? 그러니까 이 절대적 권리는 뭐예요?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권리, 본질적인 권리, 생명권이나 인권 이런 거는 삭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 권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가 있으면 사회권으로 누구 지원해줘요? 가난한 사람. 이거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건 뭐 때문에? 이 사람 굶어 죽지 말라고. 생명권은 보호해줘야 되잖아. 그럼 절대적 권리도 있는 거네. 이해되세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봐주는 거. 자, 방어적 권리는 야 하지 말라. 나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이 소극적 권리도 어떻게 보면 방어적 권리일 수도 있어요. 자유권. 이거 하지 말라고. 신체 불구속하지 마. 갑자기 너 신체 구속하지 말라고. 구속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따라서 과정도 그죠? 상대방 방어할 수 있는 권리 인정해주면서 뭐라고? 변호사를 사용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이 있습니다. 이런 거 고지도 하면서 아니야? 근데 수단이 있죠. 수단적 권리는 이제 변호사 좀 신청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라고요? 청구권 하면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고 이 수단적 권리, 방어적 권리의 내용을 알면 그 종류들을 하나씩 외우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는 다 해준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